그때 샀어야 신문 같지도 않아 인터넷 뉴스 같은 이런 놈들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기사를 쓴 건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강남 방등세 주도하자 끙끙 앓는 수요자들이 있다. 누가 끙끙 앓는 수요자들일까요? 인터넷 신문 이거 조사하고 낸 거니? 어쨌든 반포의 서밋 전용 84제곱미터 20평 조금 넘죠. 반포 리치의 전용 59제곱미터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적은 거 2억 이상씩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치는 2주 연속 보합. 강남권에서는 상승세가 뚜렷하고 중저가 지역도 상승 시류 편승 중이다. 전문가 방등 지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저번 주부터 온통 신문, 뉴스, 언론 할 거 없이 바람을 잡기 위해 요이 땅! 하고 시작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8월 중반부터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서 9월, 10월, 11월, 12월 따뜻한 이야기는 이제 옛날이요 가면서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은 이 바람 잡는 게 슬쩍 내려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100조 원 이상의 빚이 더 늘어난 현재의 이 바람, 부동산이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는 PF 대출 새마을 금고도 뱅크런이 있다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 다 해줄게. 누구 돈으로 다 해줄 건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어닥치는 해오리 바람이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은행, 증권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무시무시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 신문 보도가 그거는 저저번 주로 끝을 내면서 싹 사그라들고 다시 뛰어 올라온 게 바람을 잡는 게 바로 부동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값이 더 내려간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상반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네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 지난해 말부터 거래를 타진을 했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가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길래 미뤘다. 누구 인터뷰니 이거? 누구 인터뷰야? 혹시 떡방하고 얘기한 거를 갖다 기사 인터뷰한 양 해가지고 쓰지 않아? 너희들 수법이 그거잖아. 응? 여기 아파트하고 누구라고 이름을 써야지. 응? 그래서 올해 초부터 비교해도 3, 4억이 올랐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조금 더 저점에 사려고 한다. 이런 인터넷 뉴스 애들을 보면은 인터뷰 이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전화로 여보세요. 그렇군요. 네. 30억이었던 게 30% 떨어졌으면 21억까지 갔다가 지금 2, 3억이 다시 오른 거군요. 그렇게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주인들이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는 사람은 없는 거군요. 이렇게 인터뷰 내용의 기사의 답이 아니고 누구를 인터뷰한 양 뭘 살려고 했는데 3, 4억이 올랐더라. 그 살려고 그런 사람이 누군데? 응?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다 저점을 놓친 것 아니냐는 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지난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2주 연속 땡 0%입니다. 0.00% 보합. 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남권 등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강남권. 또 강남권이지 할 말이. 너희들의 18번은 강강남.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사해가지고 내가 듣는 거로도 지표로도 그렇고 통계 같은 거 별로 믿지도 않지만 상황상으로 봤을 때 서초라든가 송파라든가 잠실 올림픽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니? 이건 뭐지? 그 유튜브들이 다 사기를 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신빙성도 없고 보합이라는 얘기는 지네가 떡방한테 들은 얘기 또는 부동산 R114에서 통계 거래라고는 기껏 해봤자 옛날보다 조금 오른 거에 대한 6월 달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이제 계속 오른 폭이 있을 것이다. 니네 광고 받니? 부동산 광고 받아? 응?
그래서 얘네들이 18번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높은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올 초와 올해 초 비교해서 고점에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인 것 같다는 뭐냐? 어? 분위기다. 분위기인 것 같다. 오를 것이다. 분위기다. 이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슬슬 오른 폭으로 가고 있다. 분위기인 것 같다. 이건 뭐냐고. 어? 자, 그래서 강남권 중심, 강남. 얘네들의 18번은 강남이죠.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반포 이론. 자, 보시면 아시지만 부동산 대표 중개사, D 부동산 중개. 대표사가 조금씩 상승 거래로 속도가 붙고 있다며 1, 2년 전 고점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 2년 전이면은 2000년도에 비교하면 그때는 뭐 최상으로 올랐을 때 값인데 그때 30% 그때에서 지금 봤을 때 30%, 20%, 30% 떨어진 데에서 보다는 그때보다는 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매가 거의 다 소진이 되면서 억 단위로 몸값을 볼리는 중이다. 억이라면 1억이죠. 그래서 지난해 말 매수를 염두에 둔 예비 매수자들이 한때 하락장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쭉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gam만 보다가 뒤늦게 찾아와 소가리를 했다. 소가리 할 필요가 뭐 있어? 오른 대로 사시오. 아니 오른 대로 그냥 사면 되지. 3억 더 주고 사라고. 응? 속상할 건 또 뭐 있어?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물건값을 올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물건값이 자꾸 올라가지. 아예 매수가 없고 거래가 절벽이어야지 계속 30%에서 더 떨어지는데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아이고 부동산 PF 다 망하고 은행 다 망하게 생겼다. 빨리 100조 풀어가지고 돈 줘라. 전세 자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멍충이 아니야? 멍충이? 에? 그런 생각을 갖고 무슨 질문을 한다든가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 짓거리는 이 바람 분위기 타고 여기 핵심 멤버들은 기자 애들은 야 좀 좋게 써. 알았지? 그래. 그렇듯이 이게 다 조작,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보면 또 끝에 단지에 가서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전월보다 1.43이 올라갔다. 한국부동산원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국토산업, 교통산업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것들 얘기를 들을 겁니까 지금? 응? 그래서 우리가 내려간 값에서 30% 송파도 무슨 22억, 24억, 27억 하던 게 20억으로 떨어지고 18억으로 떨어지고 거래가 돼가지고 무지하게 떨어져서 이제 다시 15억까지 갈 것 같다. 그랬는데 18억, 17억으로 계약이 됐던 것이 다시 지금 20억, 21억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올라갔다는 표현으로 하지 말고 설명을 제대로 똑바로 하라는 거야. 사람들이 다들 흥분해가지고 이게 뭐지? 부동산, 지금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올라가면은 지금 당신이 산 거래에서 지금 다시 10억이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지금 거래를 하겠다는 거야? 응? 규제 완화의 효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며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정부하고 같이 퉁퉁이가 있는 짝짝짝이죠. 수도권 주요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금매 다 팔리고 30% 떨어졌던 금매가 다 팔리고 18억, 17억의 송판이 반포 같은 경우는 32억, 33억 하던 게 27억, 25억에 팔렸던 게 다시 27억으로 1, 2억씩 올라서 지금 거래하겠다고 물건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그게 더 오를 것 같대. 그래서 27억 빚이 들어간 거죠. 그 값이 이제 다시 더 올라갈 줄 알고 30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 값에 이거 안 되겠다. 더 30억 되면 큰일 나고 이거 사는 게 낫겠다. 빚내서. 그러면 27억에 샀다. 24억까지 떨어진 거를 27억에 샀다. 그러면은 20억을 넣은 건가? 15억을 넣고 나머지는 대출. 뭐 하자는 짓입니까 지금? 예?
슈퍼리치 몰리는 반포. 반포가 지금 망가져도 상당히 망가져가지고 난리가 난 데가 반포인데 아파트 값이 100억 시대 개막. 이건 누가 쓴 거냐? 인터넷 신문에서 또 쓴 겁니다. 응? 이 기사 한번 써주고 돈 얼마 받나? 그래서 100억을 얘기하는 거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는 100억 시대가 열렸다. 값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펜트는. 야, 나도 펜트 살아. 나도 펜트하우스 살아. 어? 하우스는 아니고 이제 뭐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펜티가 아니고 펜트. 어? 다른 데보다는 한 10억 정도 더 받는다 뭐 한다 그러지. 까불지 마. 시장에 맞춰서 그것도 10억 더 받을 수 있고 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 부동산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니들끼리 장사 잘하라고. 그래서 반포 같은 경우에는 120억인가 뭐 100억대에 누가 계약을 했다 캔슬되면서 미등기가 돼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 일대가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매매가가 200억까지도 치솟았다. 야, 여기 지금 이 바닷가 이 앞에 보이는 저 앞에 집들도 100억 큰 평수 한 층을 다 쓰는 거. 그게 한 150억, 200억이야. 어? 여기도 1,500만 불짜리 있다고. 엄청나게 넓고, 지금 맨 앞에 1군에 저 바다, 이 하와이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데가 바로 150억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펜트하우스, 저기, 무슨 100평도 안 되는 거 80평, 70평 갖다 놓고 200억을 달라고? 어? 참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200억 참 쉬워졌네. 뉴욕에 허드슨 야드라고 있어요. 에? 거기도 지금 똥값으로. 거기도 지금 200억, 300억 하던 게 100억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뉴욕 맨하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뉴욕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맨하탄. 예술의 허드슨 야드. 그것도 똥값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펜트하우스 호가가 200억. 이 기사는 완전히 내가 봐도 뭐 술 먹고 뭐 먹고 뭐 하여튼 뭐 기사 받아가지고 기사 이렇게 받습니다. 예? 기사를 받아요. 분양 이런 사무실이라든가 건설회사에 받아가지고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120억에서 400원대, 400억 원대 하이퍼 엔드 주거시설까지 분양에 나서면서 반포를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동네로 끌어올렸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 반포동의 펜트하우스 200억짜리 사는 사람이